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9일 화요일 아침 9시 46분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이 긍정적인 건 AI 쏠림, 랠리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기술적인 이유를 댈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미국 경제 지표들이 요즘에 둔화되고 있죠. 그래서 금리나 기대감이 올라가는 것이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 미쳐서 올라가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것들의 영향으로 어젯밤 미국 증시, 유럽 증시가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특별한 어제 이슈는 없었습니다. 경제 지표 하나 발표되긴 했는데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요런 이유들 때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 후반에 중요한 게 있죠. 파월 연설, 물가 지표, 기업 실적 발표, 시작 이런 것들이 이제 주 후반에 몰려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요런 이유들로 해서 계속해서 시장이 올라가고 있죠. AI 쏠림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모양이 약간씩 달라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뉴스들 좀 잠깐 좀 살펴보자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미국 증시가 너무 낙관적이어서 조정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어떤 위험 신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음봉이 나오거나 지지선을 깨거나 이래야 조정이 나오는 건데 위험 신호 없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만도 하긴 합니다. 미국 증시가 너무 낙관적이다. 지금 물론 어떤 피어의 인덱스, 어떤 그런 심리 지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이 겨우 중립 이 정도밖에 안 왔을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낙관적이라고 보는 게 좀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AI 이쪽은 장난 아니게 뜨겁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또 그리고 저희 한 가지 뉴스 좀 더 보자면요. 이 유럽 쪽은 이 선거가 어쨌든 극우 쪽에서 과반 넘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죠? 약간 안심을 하긴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좌파 집권 가능성이 또 지속적인 경제 위기 우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프랑스는 이래 때 계속해서 프랑스발 전국 불안 이런 게 조금은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긴 해서 계속해서 좀 상승의 압력을 계속해서 좀 상승이 좀 제한받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이것 때문에 프랑스나 유럽 증시가 크게 흔들리냐? 그건 아니죠. 그죠? 어쨌든 이 극우가 과반이 넘느냐를 가지고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일단 그건 없어진 거고, 좌파 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거에 대한 살짝 이런 불안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일단 이거는 예전에 극우가 과반을 넘는다라는 그런 불안감보다는 조금 약한 것으로 일단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일단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전국 불안 이런 이슈는 어느 정도 좀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유럽 증시도 워낙 세계적인 분위기가 낙관적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 낙관적이니까 일단 더 올라갈 수 있겠지, 일단 이렇게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일단 이런 이야기 좀 드려봤고요. 어젯밤 소식들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 그러니까 어제 저녁 영상에서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 사실상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거 올해 하반기를 들었다 놨다 할 중요한 이벤트를 몇 가지 이야기해봐라 그러면은 사실 9월 FOMC가 있고요. 9월은 왜 중요하냐면은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9월 FOMC니까 9월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또 그리고 11월 달에 이제 미국 대선 있죠.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리자면 요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이제 이런 이벤트들에서 어떤 큰 변수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지금 시장은 일단은 특별한 일 없이 계속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런 하반기에 긍정적인 분위기에 불을 붙인 게 사실 7월 3일 나스닥의 움직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7월 3일 날 이날인데, 나스닥 이날인데, 이날 이미 레벨업을 해버렸어요. 이날 이미 전고점을 돌파한 차에서 신고가를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날부터 이미 시장은 올라가자라고 마음을 먹어버린 거고, 그래서 사실 이미 레벨업을 해버렸고 새로운 랠리가 시작이 돼버렸으니 언제까지 올라가겠어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이슈가 있을 때까지 일단 계속 올라가지 않겠냐. 물론 이제 워낙 지금 분위기가 좀 뜨겁고 그런 게 있습니다. 워낙 AI가 과열되고 이런 게 있죠. 그것 때문에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단기 조정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물론 그마저도 위험 신호는 없다라고 X표를 쳐놨죠. 위험 신호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떤 조정이라는 게 깜짝 나타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만약 이런 상황에 조정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워낙 강력한 상승장이라서 눌림시 매수, 엔간한 조정이 아니고는 눌림시 매수 대응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대응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한동안 시장이 좀 빠지는 걸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겠냐. 어떻게 올라갈지 모릅니다. 이게 뭐 급등을 할지 뭐 아니면 느긋하게 그냥 삐질삐질 올라갈지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최소한 하방 경직성은 일단 이 아래쪽으로 많이 빠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조금 좀 들긴 합니다. 일단 이런 점들을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네, 그래서 일단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좀 이제 점검을 좀 해보고 오겠습니다. 이 어젯밤에도 사실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을 이제 관통하는 한마디가 있다면 순환매라는 단어가 지금 시장을 딱 잘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AI라고 한 덩어리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AI 내에서도 사실 구분을 할 필요가 있긴 있죠. AI 내에서도 뭐 예를 들면 한동안 너무 잘 나가던 엔비디아와 엔비디아가 아닌 주식으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엔비디아 쏠림이 너무 심하다라는 인식이 사실 최근 몇 주간 좀 시장에 퍼져 있긴 합니다. 그리고 뭐 황 사장님이 주식을 팔았다니 뭐 이런 소식들도 있고 해서 이런 쏠림에 대한 경계가 좀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엔비디아는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죽을 건 아니고 엔비디아는 여전히 살아있고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는 좀 단기적으로 비싸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다른 종목들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어떻게든 AI에 탈을 씌워가지고 요즘 다른 종목들 찾아보자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이걸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순환매라고 하는 거죠.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라는 게 요즘 시장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젯밤 나온 기사들 중에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걸 보면은 미국 소재기업 코닝 2분기 실적 가이던스 상향에 주가 12% 급등이라 되어 있죠. 코닝이 사실 AI하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소재 기업이잖아요. 뭐 유리 만들고 뭐 그런 회사인데 얘가 이제 12% 올랐다는 겁니다. 왜 하필 12%가 올랐냐? 인공지능을 갖다 붙였기 때문에 12%가 오른 것 같아요. 보니까 AI 인공지능 투자 붐에 따른 올해 2분기 가이던스 상향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제 생각에 코닝 이런 것까지 AI 갖다 붙여서 상승시키는 게 지금 어떤 시장의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모습인 것 같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갔더라? 여기 하나 더 있었는데 여기 좀 전에 테슬라 뭐 하나 있지 않았나요? 그죠? 테슬라가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뉴스도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뭐 그런 현상으로도 볼 수 있겠고요. 그죠? 그리고 참 한 가지 좀 더 보자면은 이 지도를 보시면 인텔이 어젯밤 많이 올랐습니다. 인텔이 6% 올랐거든요. 인텔 주가를 보시면 이래요. 이게 지금 인텔 차트입니다. 인텔이 소외됐었다고요. 나름 소외가 됐었는데 얘가 이제 급등했습니다. 소외됐던 친구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특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AI 쏠림 아직도 심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 아직도 아직 엔비디아가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상승하는 날들은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그죠? AI가 완전 죽은 건 아닌데 아직도 엔비디아가 조금 더 해먹을 수 있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의 힘이 다소 둔화된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틈을 찾아가지고 순환매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엔비디아가 어젯밤 올라가니까 마이크로소프트니 뭐 메타니 아마존이니 이런 나머지 친구들이 좀 부진한 모습이 있긴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옛날에 엔비디아가 진한 초록색으로 오르고 나머지 종목들이 진한 빨간색으로 하락을 했다라면은 지금은 초록색이 좀 연하고 빨간색이 좀 연해졌죠. 어떤 이런 쏠림이 다소 좀 완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긴 합니다. 어젯밤 엔비디아는 올라가다 빠졌습니다. 어젯밤 엔비디아는 장 초반에 강하게 올라서 뭐 130 넘어서기도 했었는데 근데 다시 밀려가고 128 얼마에 마감을 했는데 이 장중에 그나마 올랐다 빠졌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그나마 좀 어깨를 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의 이런 우상향은 아직도 지속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긴 했지만 아직 엔비디아가 죽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AI 쏠림은 계속되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무튼 엔비디아가 이렇게 좀 비실비실하니까 다른 종목들이 그나마 어깨를 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러셀 지수 이런 것들 보시면 올랐다고요. 러셀 지수 이런 게 0.7%나 올랐다고요. 엔비디아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힘이 좀 빠지니까 중소형주들이 그나마 좀 어깨를 펼 수 있다 이겁니다. 상승 종목수 제법 뭐 그래도 됩니다. 5,144종목 상승, 4,002종목 하락 이렇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쏠림이 조금 좀 둔화돼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렇게 봐갖고 좀 순환매가 도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애플이니 엔비디아니 아직도 다 살아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전히 뭐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가 올라갔다라든가 뭐 애플이 뭐 장사가 잘 된다든가 이런저런 좋은 소식들로 인해서 하여튼 AI 쏠림은 계속되고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좀 이제 사람들이 비싸다라는 인식 때문에 좀 순환매가 돌고 있고, 대표적으로 뭐 순환매 도는 게 이제 눈에 띄는 게 뭐 몇몇 섹터들이 있죠.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그 미국의 뭐 전력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원자력 발전 뭐 그런 거 테마들 잘 움직이고 있고, 뭐 전력 설비 이런 주식들 막 움직이고 있고, 그런 게 지금 순환매도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어쨌든 엔비디아가 죽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젯밤 반도체 지수 이런 것들 보시면 신나게 올랐죠. 전고점에 다시 바싹 다가섰습니다. 순환매가 도니까 엔비디아는 제자리에 있어도 지수 자체가 이렇게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AI 쏠림 이런 거 더 지속될 수 있을 겁니다. 이래저래 해서요. 더 올라갈 수 있겠다 보실 수가 있겠고, 하여튼 뭐 시장은 계속해서 뭐 안정되고 있습니다. 뭐 변동성 지수 추종하는 뭐 그런 ETF들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계속해서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은 뭐 당장 뭐 어떤 큰 조정을 앞두고 그런 것은 일단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직까지 뭐 그런 위기 이런 것은 없다고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S&P 지수 보면 잘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도 잘 올라가고 있고, 러셀 지수도 뭐 빠지지 않고 이렇게 뭐 적당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쯤에서 뭐 살짝 고민을 해볼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제 소외된 친구들이 이제 좀 그럼 본격적으로 올라가나? 그걸 조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소외된 친구들이 본격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신호는 없습니다. 글쎄요, 그 이번 주말부터 이번 주 후반부터 해서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뭐 금융주들 뭐 이런 것들이 실적이 발표되긴 하거든요. 글쎄요, 그런 걸 핑계로 이런 러셀 지수 중소형주들의 조금 볕이 들려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약간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AI 쏠림은 일단 계속되는 상수인 거고, 변수는 이제 이건 겁니다. 중소형주가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소외가 될 거냐, 이게 이제 약간 이제 변수인 겁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중소형주들이 위쪽으로 탄력적으로 올라온다는 신호는 눈에 띄게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셀 지수 보면 되겠죠. 답답한 구간 안에서 저항을 넘지 못했습니다. 저항을 넘어가야 이제 얘도 탄력적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 저항을 넘어서지 못했고, 그냥 얘는 죽지 않는 선에서만, 아래쪽으로 죽지 않는 선에서만 그냥 버티고만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변수입니다. AI 상승, 뭐 나스닥 랠리 이런 거는 일단 거의 상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변하지 않는 값. 근데 이 중소형주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약간 변수입니다. 중소형주들이 위로 올라갈까 아래로, 이건 일단 변수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중소형주들이 아래로 지금 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시장 분위기 긍정적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위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계속 옆으로 기느냐, 이게 이제 약간 불확실성인 거죠.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한 거는 없었죠. 뭐 보시다시피 이 금리 계속해서 그냥 뭐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 아직까지 박스권 이런 자리 넘어가면 조금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이거 채권 선물이니까 여기 넘어가면 좀 금리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중소형주들이 좀 탄력적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겠죠. 이런 점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 달러도 뭐 그냥 혼조한 구간입니다. 그죠? 지금 좀 전에 보셨던 금리하고 비슷한 그런 자리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자리에서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금리와 달러가 좀 바뀌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이 금리와 달러 이런 것들, 또 그리고 러셀 지수까지 해서 다 혼조한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셀 지수 혼조한 구간, 그죠? 그리고 그 외환시장, 달러 인덱스, 이거 뭐 유로화 혼조한 구간, 저기 그리고 금리, 채권시장 혼조한 구간, 그죠? 낙관적인 분위기가 있긴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가야 가는 거죠, 그죠? 네. 중소형주들이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달러가 더 약세로 갈지, 금리가 더 떨어질지 이럴지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들 좀 드려봤고요. 어젯밤은 하여튼 뭐 달러가 조금 뭐 장중에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원자재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고요. 지금 금값은 중요한 음봉이 이거죠. 금값은 중요한 음봉이 이겁니다. 지금 이 음봉의 영향을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죠? 이날 음봉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답답한 흐름이고, 어쨌든 이것도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많이 올랐다가 기간 조정 보이고 있다. 여기서 올라가기만 하면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워낙 시장 분위기가 낙관적이라 금값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일단 생각은, 그런 아이디어는 좀 살짝 가져보는데, 아직까지는 뭐죠? 답답한 구간이고 당장 넘어서야 될 저항, 여기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단은 뭐 물음표인 상태입니다. 근데 일단 좀 금값 좀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일단 많이 올랐었고 기간 조정 거치는 거 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힘이 강하다,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싶긴 한데, 뚜껑 열어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와 지금 금값과 비스무리한 게 사실 지금 이제 하이닉스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국 증시로 와서 하이닉스도 사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기간 조정 중이란 말입니다. 근데 못 가고 있어요. 사실 아직까지 매집 맞습니다. 매집 의견 이런 거 유효하긴 유효한데요. 아무튼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얘도 약간 이제 그 엔비디아하고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인 거죠. 그죠? 엔비디아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다, 야 부담스러워서 좀 주가 흐름이 좀 둔화되자, 뭐 이런 게 최근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올랐던 친구들은 좀 경계하자, 이런 게 요즘 흐름이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지금 좀 흐름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기간 조정 진행 중이고, 기간 조정이라는 거는 그만큼 대기 매수세 많고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올라가기만 하면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아무튼 이 요즘에 순환매 움직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얘가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좀 둔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언제가 되면은 가냐면은 갭상승 해가지고 갭상승 출발해서 24만원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럼 이제 다시 달리겠다라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쪽 구간에 있어서는 이건 그냥 계속 답답합니다. 지금 여기서만 놀면은 뭐 움직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다라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뭐 굉장히 강하긴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한계는 갖고 보셔야 됩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좀 상승을 해주는 게 좀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몇 주간 놀았죠. 지금 거의 4주간 24만원, 23만원을 못 넘고 있단 말이에요. 24만원을 못 넘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4주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가야 됩니다. 이번 주 정도는 가지 못한다면은 이제 장대 음봉이 떨어질 수도 있다. 여기서 4주간 못 갔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거 빨리 넘어가지 못하면 저항이 많이 누적돼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아직까지는 뭐 눌림시 매수 같은 거 해볼만 하긴 하죠. 어쨌든 뭐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인식들이 있어가지고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부진한 뭐 그런 모습이고요. 하여튼 좀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친구들은 요즘에 좀 된소리를 얻어맞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를 견인했던 반도체 다음으로 잘 갔던 종목이 이제 저기 금융주였죠. 금융주들 지금 뭐 보시다시피 좀 부진한 흐름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요. 하여튼 순환매 이런 게 지금 컨셉입니다. 순환매. 그래갖고 지금 보시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친구들 또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거 약간 구분을 해서 봐야 된다고요. 그죠? 뭐 테슬라가 잘 나가서 뭐 2차 전지 전기차가 잘 나가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 뭐 에코프로가 잘 나가는 게 아니고, 달러 약세에 의한 원자재 강세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원자재들 중에 하나의 성격으로 지금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잘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그게 더 해석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시면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한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제 상승이 좀 둔화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가 둔화가 됐는데 이 시장의 시가총액 자체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순환매가 쭈루룩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외됐던 친구들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소외됐던 친구 하면 또 코스닥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그 수혜를 좀 많이 받고 있고요. 코스피의 쏠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코스닥으로 이제 조금 좀 유리한 시간이 좀 오긴 왔는데, 근데 아무튼 코스닥은 지금 그렇다고 지금 유리한 시간이 왔다라고 해서 좀 막 사면 좀 위험하실 수 있는 게, 여기가 이제 아주 무거운 전고점 저항이거든요. 여기를 넘지 못하면은 이제 좀 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를 넘지 못하면 박스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는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중요한 저항으로서 좀 약간 뭐 상승 둔화나 조정 같은 거 좀 기대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기로 마음 먹으면 이제 전고점까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뭐 전고점까지 뭐 충분히 한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이
지금 이제 대신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시가총액의 대부분이 2차 전지하고 뭐 제약바이오 이런 게 이제 코스닥 150을 끌고 올라가는 주된 업종들이죠. 그죠? 그, 어쨌든 지금 소외된 친구들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뭐 2차 전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좋아갖고 지금 코스닥이 올라가고 있는 거지. 정말 막 코스닥이 좋아갖고 올라가는 지금 그런 거는 좀 아니라고 좀 약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지금 소외됐던 친구들이 정말 좋아갖고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거는 아닌 모습이에요. 사실 소외됐던 친구들은 AI 쏠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로 소외됐던 친구들이 지금 조금 오르려는 그런 현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야, 정말 코스닥이 정말 정말 네. 어쨌든 네, 정말 코스닥이 강하다 그런 생각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건 조금 좀 오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긴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반도체가 이제 너무 비싸다, AI가 비싸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얘를 찾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일단 올라가긴 올라가더라도 어쨌든 좀 제한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전고점에서 좀 비리비리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일단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고 사실상 전고점까지 목표치 열리는 거겠죠. 그죠? 요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얘가 어째 해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이쪽에서 또 이제 하방으로 또 진입하면 되겠죠. 그죠? 하여튼 지금 가운데 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코스닥은 그래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늘 만년 박스권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이 박스권 내에 지금 중간 자리였는데 중간 자리에서 아래로 갈 뻔했던 위기를 낙관론으로 견뎌내면서 2차 전지 친구들이 이제 AI 너무 비싸다 2차 전지 사자 이런 느낌으로 해서 반등을 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성을 사실상 이렇게 위쪽으로 좀 틀어내는 듯한 그런 모습인 거고요. 그래서 근데 아직은 지금 중요한 저항에 지금 탁 걸려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거는 솔직히 눌림시 매수 이런 거를 좀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코스피가 빠진다, 코스피 하락 베팅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코스피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네 마리의 말이 끌고 있습니다. 반도체, 금융주, 자동차, 2차 전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아직까지는 이 하방 베팅을 그건 아직까지는 좀 아니다.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지난번 7월 5일날 폭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7월 4일, 7월 5일날 콜 초대박이 나는 폭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어요. 상승 둔화가 좀 나올 수는 있으나 여기서 이제 하방 베팅을 본격적으로 하기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 어쨌든 그럭저럭 그냥 계속 답답한 구간이라 가지고 들고 가실 분들은 계속 들고 가셔도 되나, 워낙 분위기가 낙관적이라 얘가 이제 위쪽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힘은 좀 약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답답한 구간입니다. 얘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